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꽃샘 추위 때문에 이번 주가 엄청나게 추웠는데, 내일부터는요, 봄입니다. 예,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15도, 영상 15도. 내일부터는 봄이에요. 이제 춥고 막 길었던 그런 겨울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봄입니다. 내일부터. 예, 박수. 예. 오늘도 구독자 그 상담 그 내용인데 어떤 분이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본인은 좀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에는 나이 많은 그런 그 강사들도 많이 있고 학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이가 들거나 그래도 뭐 쫓아내거나 그러진 않겠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주위를 봐도 나이가 본인보다 많은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평생 직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학원을 이제 다니셨다는 거죠. 근데 다니시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월급으로 받다가 애들도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퍼센티지로 이제 주겠다고. 그래서 35%를 이제 주기로 했답니다. 35%면은 글쎄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에는 뭐 그런가 보죠. 예, 아무튼 그래서 35%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월급 명세서를 떡하니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은 지금 50명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만약에 아이들은 지금 50명인데 명세서에는 30명 분의 애들의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기분이 상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학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등록한 애들이다. 등록한 아이들의 숫자가 이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퍼센티지로 주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빈정이 이제 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학원이 맞습니다. 예, 선생님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돈을 안 내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학원에서. 예, 교육 사업을 으로 먹고 사는 학원에서 학원 원장이 강사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돈을 내게 안 해. 그래가지고 돈이 막 밀리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와. 그래서 50명이 다니지만 한 30명분밖에 애들이 돈을 안 냈어. 그럼 당연히 그 안 낸 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주겠죠. 근데 거꾸로 만약에 애들이 한 50명 다니는데 어떤 달은 애들이 밀렸다가도 내고 막 이래가지고 한 60명분이 거쳤어. 그러면 또 학원에서도 그 60명분에 대한 35%를 퍼센티지를 해가지고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갔다는 거는 그때서부터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거의 이 학원에 내가 월세 내고 들어온 자영업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홍보도 많이 선생님이 돈 들여서 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홍보도 많이 하고 애들한테 해가지고 뭐 친구도 여기 뭐 들어오게 하라고 로비도 해야 되고, 예, 홍보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퍼센티지를 받는 강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등록일에 돈을 제깍제깍 내게 하는 것, 그것 역시도 퍼센티지로 먹는 순간 그것 역시도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 선생님이 받는 금액이잖아요. 애들이 돈을 내야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먹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이 제 날짜에 째깍째깍 그 부모들이 낼까. 그러면 안 내면 전화를 하시고 안 내면 문자를 거시고,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더 부드럽게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애들이 돈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저희도 역시 강사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옛날엔 저는 아주 빡센 학원에 있었거든요. 대치동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뭐 이런 그 저항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달에 이렇게 돈 내야 할 애들을 며칠 해가지고 뒤에다가 써가지고 붙여 놓는 거예요. 예. 얘네는 이때 돈 내야 된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냈으면 그 아이들은 없애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마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뒤에 붙여놔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그럼 우리 엄마 왜 돈 안 냈지? 이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돈 내. 내 이름이 뒤에 붙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뭐라고 이렇게 저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강사들도 다 그렇게 반 뒤에다가 그렇게 왜냐하면 등록일을 까먹어서 못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쁘다 보니까 엄마들이.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빡센 학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다달이 애들이 그 수강료? 예, 수강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낸 게 확인이 되면 그날만큼은 어떤 그 아이가 원한다면 숙제 한 번을 면제해 주거나 재시험 한 번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근히 엄마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빡센 학원이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 학원 다니면 점수가 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이. 그래가지고 얘가 또 너무 또 이 학원이 빡세가지고 나중에 안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애가 정말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런 권리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돈 낸 게 확인이 되면 그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좀 세이브 해 놨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할 때 그걸 한 달에 한 번 정도 숙제를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효과가. 그래서 그 옛날 제 학원은요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라 붙여놨냐면 애가 그 뭐지 학원비를 낸 누가 제일 100% 내고 뭐 누가 제일 안 내고 이걸 갖다 강사실에 붙여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꼴등한 선생은 얼마나 치욕적이야 그게. 근데 이걸 붙여놨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인 거예요. 그냥 얄짤 없는 거야. 그냥 학원에서는 네가 몇 명을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네 양껏 가르쳐라.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쫙 해주겠다 이거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또 선생은 그렇게 그냥 프로 정신을 갖고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은 그게 약간 좀 빈정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그것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그런 뭐 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긴 이야기인데 이제 짧게 말했겠죠 저한테.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학원을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학원을 나가게 되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새로 들어온 선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별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이 과외처럼 우리 애들을 봐주세요. 뭐 이렇게. 또 심지어 그 중에 또 어떤 한 엄마는 자기 건물에 들어와서 좀 세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좀 애들을 모아 줄 테니까 거기서 좀 가르쳐라 뭐 이렇게 정말 눈물겹게 뭐랄까 이거는 좋은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학원을 이제 그만뒀을 때 뭐 전화가 오고 선생님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애들은 있었지만 엄마가 직접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들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제가 한 뭐 10명 모아 줄 테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이 근처에 학원을 좀 내세요. 이런 부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전화는 있었지만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이게 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원장이 본인을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고소고발할까봐, 아니면 고소고발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원장 보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게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그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의외네요? 이러면서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애들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이런 전화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이런 전화는 뭐 수십 명한테도 올 수 있어. 그런데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새로 들어온 선생님은 우리 애들하고 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건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낸, 이메일을 보낸 이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제가 그만뒀을 때도 그런 엄마들은 없었어요. 예. 그런 엄마가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을 뭐 시드 삼아서 가르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그만두고 나서 애들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애들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학원 다닐 때보다 좀 더 싸게 해드리고 잘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난 그만뒀는데 이 선생님 말로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 이게 만약에 정말 진실한 상황이라면, 뭐 그 아이들을 뭐 가르쳐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애들 수가 너무 적다. 적어도 학원이면 뭐 몇백 명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몇백 명일지 몇천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될 거 아니야, 학원에. 그러면 그 학원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학원을 그만둔 강사에게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들어온 선생님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선생님한테 간다고 하는 건 그거는 학원 잘못 아닌가요? 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 가르치는 건 이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원 옆에다가 지학원을 차려서 막 애들을 뭐 다 나한테 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과외로 가르쳐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저는 충분히 학원 원장이라면 그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애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애들 숫자도 너무 적고, 그리고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나한테 배워요 이것도 아니고 엄마들이 그렇게 해주세요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 잘 가르쳐 줬나 보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원장이라면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뭐 식료품점 있어. 아니면 한 마트가 있어. 이 마트 단골이 여기보다 옆에 마트가 더 좋아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고객을 욕할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쪽 마트가 시원치 않아서 이쪽 마트로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쪽에서 했는데 새로 들어온 물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옛날 물건 찾아가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덕지도 없고 그 원장도 그걸 가지고 만약에 법적으로 뭐 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법적으로 막 나간다고 뭐 협박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적자생존 이런 그 사회에서 얘보다 얘가 더 잘나서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냐고요. 예. 그래서 교육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희 학원 주변에 저희 학원보다 크게
아니면 저희 학원 뭐 사이즈로 여러 학원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학원에 있던 강사가 뭐 막말로 옆에 학원을 차렸어. 그걸 가지고 어쩌겠어. 그 강사를 따라간다는 건 고객의 마음이지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더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뭐 그러지 마세요 하는 게 착한 거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게 뭐 나쁜 거고, 그렇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선생, 아이들을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선생한테 가겠다는데 그걸 무슨 재주로 막냐고요. 그걸 좋아서 간다는데. 예, 심지어 그 원장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뭐 거기서 뭐 했던 선생들이 나가서 자기 걸 차린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또 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선생이 나가도 나는 내 학원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 뭐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학원 자체도 이제 커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그 대치동 큰 학원에 있을 때는 심지어 좀 그 속썩이고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런 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 다 데려가도 상관없으니까 나가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원장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 그 푼수 같은 그 선생님이 모든 강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으니까 아는 거죠. 원장이 내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고. 나가라고. 요 애들 데리고 나가서 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예, 끝까지 그 학원에 붙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저는 선생님께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해요. 너무 늦었어요. 빨리 나가 볼게요.